섬에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길은 나무 덩굴로 뒤덮이고 숲은 원시의 모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잊지 않고 섬을 찾은 건 철새들 뿐. 그런데 그 무인도 앞바다엔 찾아든 사람이 있습니다. 입도 금지,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섬에 출입이 허락된 단 3사람. 한 사람의 해남과 2사람의 해녀. 그들은 물질을 위해 멀리 취자도에서 왔습니다. 마지막 숨이 남아있는 순간까지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1분. 그 시간들이 쌓여 30년이 흘렀습니다. 새와 나무와 해녀들의 섬. 그들이 다녀간 이 섬의 이름은 사수도입니다. 제주도와 완도 사이 뱃길로 제주도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취자도는 모두 42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그중에 사람이 사는 섬은 단 4개뿐이죠. 아침 일찍 취자도를 떠나 물리를 떠난 이들은 영흥리 해녀들. 영흥리엔 모두 9명의 해녀가 있는데 최고령 해녀는 80이 넘었습니다. 회장님, 이 섬으로 갑시다. 이래서 못 하겠어. 물질을 하기엔 파도가 너무 높습니다. 영흥리 해녀 회장은 뜻밖에도 남자. 거기다 해녀 중 최연소입니다. (30분쯤을) 더 달려 도착한 곳은 미역섬. 그나마 물결이 좀 잔잔한 이곳에서 오늘 물질을 하기로 합니다. 해녀들에게는 저마다 좋아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취자도 앞바다는 물고기 종류가 많고 물건이 좋기로 이름이 나 있지요. 성열 씨는 33년차 베테랑 해남. 해녀들과 달리 좀 더 깊이 멀리 나갑니다. 바다에서 제일 많이 잡히는 건 소랍니다. 제일 잡고 싶어 하는 건 전복이죠. 이렇게 하루 물질을 해서 한 사람이 따오는 물건은 약 40kg.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하루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벌이가 됩니다. 해녀에게 필요한 건 눈썰미와 판단력. 눈으론 물건을 찾고 머리론 남은 숨을 계산해야 합니다.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온 신경을 오로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을 말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아침 나가서 하는 것이 뭐 물속에 하는 것이 5시까지 5시간 하니까 힘들죠. 물하고 같이 파도하고 같이 싸우고 물하고 같이 싸우니까 해석열이 하나
해남은. 해남은 잘 안 하나 봐요. 남자들은 잘 안 하나 봐요. 왜 남자들은 잘 안 해요? 해녀 사회는 폐쇄적입니다.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물며 남자라니요. 그런데 성열 씨가 해남이 될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추자도에서 나고 자라 어릴 때부터 해녀들과 함께 살아왔고 남자라는 이유로 몸쓰는 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안 세고 날 좋은 날은 더 많이 잡을 수도 있고 날 좋은데 못 잡은 날도 있고. 그래도 오늘은 날씨에 비해 잡은 게 괜찮은 편입니다. 새벽에 나갔다 취자항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오전 나절. 물질이 끝났다고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날 잡은 것은 크기대로 골라 바로 넘깁니다. 가격은 무게에 따라 매깁니다. 소라는 1kg에 5,000원, 자연산 전복은 12만 원입니다. 1kg 100. 맞았어요. 많이 잡으셨어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좋지. 홍합도 많이 따고. 홍합도 많이 땄어요. 점심때가 다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런데 혼자 사는 집에 인기척이 있습니다. 누가 있네?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삼촌 내가 있구만. 응. 나 지금 숙모한테 전화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외삼촌입니다. 추자도 사람들은 대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서로 아는 처지라 거리낄 것 없이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듭니다. 삼치. 잡아오신 거예요? 네, 저것 낚시로. 삼치 먹어봤죠? 아, 얘는 뭐 잡숴보면 맛있을 거예요. 외삼촌은 아마 갓 잡은 이놈을 보니 혼자 사는 조카가 생각이 났나 봅니다. 집에 계셔? 전화 좀 내려. 전화가 안 받는다. 안 뜨거우세요? 반대로. 젓가락 조금 쳐. 회를 뜨고 남은 것들로 삼치찌개를 끓입니다. 솜씨도 좋지요. 금방 뚝딱뚝딱 차려낸 밥상 위에는 바다가 한가득입니다. 아무 때나 찾아와서 밥하고 기다릴 정도로 성열 씨와 외삼촌은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버지라고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두름했던 거는 나 어렸을 때부터 애삼촌이 다 길렀지. 애삼촌이 다 키워주셨어. 애숙마고. 여태 다 같이 살라고. 여기가 고향이세요, 그러면? 나는 애갓집이야. 여기가 애갓집 동네.
애갓집에서 태어나서 애갓집에서 자라서 여기서 자라서 그냥 육지도 갔다 뭐 생활도 해보고 했는데 우연한 길에 지금 이거 배워갖고 이걸 싸잡사. 감수하려고 못하겠지만은 이제 인혁이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근데 왜 못하게 하셨어요? 남자가 또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하니 그랬지. 동이 트자 항구가 깨어납니다. 섬마을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어디 육지에라도 다녀오려는 걸까요? 근데 어디를 얼마나 갔다 오려는 거길래 짐이 보통이 아니군요. 성열 씨는 오늘 취자도가 아닌 다른 섬으로 물질을 갑니다. 같이 가기로 한 해녀는 같은 동네 사는 금실 씨. 금실 씨는 올해 35년 차 해녀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심 씨까지 합세하면은 해남 해녀 3인방이 갖춰집니다. 압력 솥단지에 계란 한 판까지. 아, 이거 어디 살림을 차리십니까? 우리 살림만 해. 가서 며칠 먹을 거니까 돼지고기랑 뭐랑 다 갖고 와. 여기 많이 싸졌어. 다 삶아서 냉동시켰어. 돼지고기요? 바쁘니까 삶아 갖고 와야 돼. 이들이 가려는 곳은 사수도. 해녀들에게 예부터 신성시되어 오던 섬이죠. 멍멍 개. 그러고 이렇게 부정한 데 안 가고 그 섬에 가려면 부정한 데는 안 가야 되고 뭐 초상난데라든지 애기난데라든지 그런 데를 가렸어요 옛날에. 우리 해녀들 그때 많을 때 한 20명 15명 될 때 다 같이 다녔고 그랬는데 점점 줄어들었죠. 사수도를 가려는 해녀가 줄어든 건 보시다시피 오가는 게 복잡해서입니다. 이 짐을 챙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게다가 물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무인도. 거기서 일주일을 꼬박 묶여 있어야 하니까요. 오늘 세 사람을 태워갔던 배가 일주일 후 다시 데리러 옵니다. 수십 년을 드나들었던 섬. 하지만 세 사람은 사수도를 못 간 지 한참 됐습니다. 섬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한동안 입도가 금지됐었지요. 마치 처음인 듯 조금은 설렙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그 섬을 다시 만났습니다. 취자도에서 배로 1시간 반. 인근 무인도 중에 제일 큰 섬으로 인적이 끊긴 지는 한참 됐습니다. 섬에는 오직 작은 집 한 채. 거기가 바로 해녀 숙소입니다. 세 사람을 내려놓고 배는 곧바로 돌아갑니다. 오직 세 사람, 일주일간은 완전한 고립이지요. 섬에 집이라고는 단 한 채. 그것도 물질을 위해 찾아온 해녀들이 오래전에 지어놓은 가건물입니다.
반년 동안 버려져 있던 집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 시간만큼의 먼지와 냄새가 방 안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방은 단 하나. 여기서 세 사람이 일주일을 나야 합니다. 남자 여자 이렇게 같이 자도 되는 거예요? 예, 자면 어쨌던가요? 우리 해남이 여자 같아. 자기 동생이 다 하고 할게. 해남이 여자 같아. 꽤 오래 같이 여기 다니지 33년 됐어. 일하고 다니다 보니까 허물이 없어. 신냥. 아니 이거 어야 이거 좀 보게. 이라니 우리 엄마가 있어서 요 꽃이 다 읽고 요 버튼 좀 보게. 이라니 허물이 없다고 봐야지. 너놈 새끼가 어른들 앞에서 엉덩이 닦아. 엉망이어도 고향집에 돌아온 듯 조금은 설렙니다. 먼지 오랜만에 왔다. 제2의 집인데 기분이 안 좋겠냐만 이거 청소를 했습니다. 아 여기 제 2의 집이에요? 그럼 제2의 집이지. 해가 넘어가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해녀복은 일반 잠수복과는 또 다른 두터운 고무 옷입니다. 차가운 바닷속에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선 필수입니다. 아 이제 물 들어가면은 너무 차가우니까 물 이거 이제 수건에 적시면 좀 사람 몸하고 굿도 하니까. 쉽게 떠오르지 말라고 허리엔 납도 찹니다. 보기엔 이래도 6kg 가까이 나갑니다. 아무래도 취자도 앞바다보다는 파도가 셉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이들에게 사수도는 섬이 아닌 바다로 기억됩니다. 이제 진짜 사수도를 만날 시간입니다. 큰 숨을 머금고 잠수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밧줄을 내려 바위 틈 해저 뿌리 덩굴에 겁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원래부터도 사수도 앞바다는 고급 어종이 많고 크고 좋은 해산물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전복과 소라는 바위 표면에 달라붙어 있거나 해초 틈 사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줍는다는 말보단 찾아 캐낸다는 말이 어울립니다. 바닷속에 머무는 시간은 1분 남짓. 참고 참은 숨이 마지막 한계에 다다르면 수면으로 올라와 참은 숨을 터뜨립니다. 한 번에 잡아오는 소라나 전복은 많아야 4-5개. 숨을 참고 터뜨리는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해야 바구니가 채워집니다. 영심 아주머니는 아까 발견한 문어를 쫓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숨어 숨바꼭질하기를 한참. 마침내 꼬챙이로 녀석을 잡았습니다. 사수도 앞바다에서 주로 잡히는 건 전복과 소라, 해삼, 가끔 이렇게 문어나 돔이 얻어 걸리기도 합니다.
금실 아주머니는 수심이 조금 얕은 곳에서 물질 중입니다. 한 번에 잡는 게 조금 적은 대신 자주 오가는 방식이지요. 세 시간이나 지났을까요? 벌써 밀물대입니다. 밀물대는 해변 근처 파도가 거세지기 때문에 물질은 밀물대가 오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몇 번이나 오간 것인지 바구니가 아주 묵직합니다. 잡은 것은 대부분 소랍니다. 잡은 것은 크기별로 구분해 정리를 해둡니다. 잡은 양도 또 물질하는 방식도 해녀마다 제각각인데 힘이 좋은 성열 씨가 아무래도 잡은 양은 제일 많습니다. 뭐 잡았을 때가 제일 기분 좋아요? 전부 잡아서 그렇지. 소라 이렇게 많이 잡고. 많이 잡으셨어요? 조금 잡았어. 3시간 잡고 조금 잡다 해야지. 홍삼 2개, 흑삼 하나, 전복 하나. 저 아줌마 전복 샀다는 거 몰라. 전복 없어 오늘 없어? 성일 땄을 건데. 오늘 저는 못 땄습니다. 전복을 다룰 땐 장갑이 필수입니다. 어이샤, 어이샤, 어이샤. 자연산 전복은 이렇게 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찔러야 안 떨어진다고. 진짜 떨어지는데요? 그럼 절대 이렇게 해서 안 떨어진다. 저희는 절대 못 뛰지. 큰일 나. 만약 이렇게 뛰다가 손 이렇게 물리면 큰일 나. 손 물려서 죽어. 손 물리면은 우리 손을 못 빼잖아. 이거 물어서 그런 게 아니라 손을 못 빼. 잡은 것들은 집으로 가져가질 않고 그물에 넣어 바닷가에 두고 갑니다. 잡은 상태 그대로 취자도로 가져가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도 힘든 일은 성열 씨 몫입니다. 아 이쪽으로 해놔야지. 이쪽으로 해놓으면 되냐? 돔은 살려 가져가기에 힘들어 저녁거리로 씁니다. 오늘 저녁은 돔 잔치가 될 듯합니다. 이거 그 멋이야 놈 먼저 여기다 부자. 바닷가에서 태어나고 자라 17살 때부터 물질을 해왔습니다. 칼질은 투박해도 회 뜨는 것쯤은 일도 아니지요. 요리를 해봤자 별것 없습니다. 회치고 소금쳐 굽고 내장은 삶아먹고 그게 다입니다. 회를 먹고 나서 이 고기를 먹어야 맛있어. 이거는. 이렇게 적셔갖고 이렇게 올리고 김치나 이런 뭐 파김치나 이렇게 올리고 먹으면 돼. 맛있어. 시장이 반찬이라고. 일한 후에야 뭘 먹어도 꿀맛일 텐데 갓 잡은 자연선 돔이라니 오죽할까요? 달다 달다. 저는 뻘떼기살 먹겠어요. 아니야. 이 회는 찬밥에 먹어야 더 맛있어. 여기 손에다 이렇게 해서 먹어야 더 맛있고 그런데 벌 사람들 와서 보면 웃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먹어요. 이렇게 사수도에서의 첫날이 지나갑니다. 곤히 잠든 두 해녀를 두고 성열 씨는 숲으로 나왔습니다. 30년간 다닌 곳이라 길이 없어도 섬에 지리는 훤합니다.
봄과 여름 사이 딱 이맘때 이 시간에만 찾아오는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섬을 울음소리로 뒤덮는 건 슴새입니다. 국내에서는 독도와 사수도 등 몇 군데 오지섬에서만 번식하는 보기 드문 여름 철새죠. 슴새. 저게 지금 알 날라고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나가지고 새끼 까가지고 이제 가지. 녀석들은 특이하게도 나무 위가 아니라 땅에 1m 넘게 굴을 파고 알을 낳습니다. 사수도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선정된 것도 이 슴새 때문입니다. 멸종 위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옛날에는 여기 낚시꾼들이 이렇게 안 막고 있을 때는 저게 낚싯줄에 걸려서도 많이 죽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해양에서 보호하고 이렇게 바다를 지금 이게 상륙을 못하게 해버리니까. 100여 년 전만 해도 섬 위를 무리지어 날아다니는 슴새떼를 볼 수 있었다는데 지금은 희귀종이 됐습니다. 이거 이제 새벽 4시 정도 되면 날아가려고 동트면 날아가.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보여. 예전 해녀들의 섬이었던 사수도는 이제 슴새, 흑비둘기 그 모두의 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날엔 물질을 못합니다. 혹시 하고 들어갔던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지요. 태생이 부지런한 성열 씨는 물질을 안 해도 몸을 그냥 놀리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씩 올 때마다 섬 청소를 도맡아 합니다. 이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엄청 밀려와요. 엄청. 이게 우리 한국 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일본, 중국, 대만 별반대 물건이 다 와서 밀려갖고 있어. 성열 씨가 찾지 않는 동안 쌓인 쓰레기가 이만큼. 그걸 꼭 치워야 하는 그는 자칭 타칭 사수도 지킴입니다. 오후엔 비까지 내립니다. 섬에선 많은 것을 자연에 의지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놓치지 않고 물을 받아듭니다. 이 물로 후에 세수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정렬아! 빨리 와라! 비 오는 날의 별미 고구마 튀김입니다. 비 오면 또 이런 거밖에 할 수밖에 없고 뭐 하겠네 비 오면. 맞다 이거 고개 끝에 하지만 여기 있다니까 끝에 못 들어가 학생들이 가서 보면 해녀 일을 하면서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건 모든 걸 바다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전복을 딸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모든 게 내 뜻이 아닌 바다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날엔 고구마 튀김이나 먹으며 쉴 수밖에요. 너 보면 이따가 또 벌떡이. 아니 저 뭐는 있어. 사이는. 이렇게 먹고 가면 살쪄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 살 빠져. 살 빠져. 잘 먹는다.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먹어도 배고도 배가 고픈 아니야. 힘들어. 살 빠져. 오후가 되니 바람은 더 몰아칩니다. 오늘 물질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성길 오빠는 몇 살이야? 66년생. 시훈아, 애순아, 아니 예순아 50 하나? 나 6학년 1반. 영준이 형 6학년 2반. 이 물질하면서 이렇게 많이 친해졌지 내가. 그리고 이 누나니까 밥 많이 먹었어. 총각 때는 물질하고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하게 하는데 이 누나는 할만하면 해봐라 그러고 자꾸 그러고. 남자 힘이 있으니까 좋지. 지금은 좋지. 이제 다 나이 먹고 짐 들어지고 무겁고. 애기가 장가 갈라 했는데도 우리가 그냥 야야하고. 갑자기 돌풍 만나갖고 우리 여기서 약간 좀 그만했다. 죽을 뻔 봤는데 다 사니까 다 웃고 또 이렇게 장난하고 또 받아들여. 언제 찍었대? 놀래. 같이 물질을 할 땐 저 너머 동료가 올라와 숨을 쉬는지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목숨을 의지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바람이 심상치 않습니다. 물질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러단 지붕이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럴 땐 집을 바줄로 묶어둬야 합니다. 해남덕을 톡톡히 보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바람은 좀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파도는 높고 오늘 밤에도 돌풍 예고가 있습니다. 철썰. 왜요? 어떤보다 기상이 기상이 생겨서 기상이- 올해 날이 안 좋대. 바람 불고 비 오면 물건이 이제 나빠질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일주일 기약하고 왔는데 반찬들도 이제 뭐 하고 여기 나가야지. 나갔다 또 들어가야지.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붑니다. 이쪽 바다에선 바람에 맞서 물질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잔잔한 섬 반대쪽 바다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닷물로 이제 파도가 뭐 웬만하면 바다로 지어야 되니. 지고 그런데 파도가 여기 이제 동풍이 세면 어쩔 수 없이 이리 가야 돼. 전화를 해야 돼. 사수도를 오가는 뱃삭은 한 번에 80만 원 정도. 그만큼 벌어가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그게 돌아가는 배를 불러놓고도 한 번이라도 더 바다에 들어가려는 이유입니다. 이런 마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쉴 수는 없는데 숨을 조금 더 참을 수 있는데 사고는 이럴 때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아닌가 봅니다. 물질은 이쯤에서 접고 세 사람은 해안가를 향해 나갑니다. 파도가 거셀 땐 파도에 몸을 맡기고 흘러가듯 움직여야 합니다. 물질은 끝났지만 정작 큰일은 아직 남았습니다. 며칠간 잡은 것들을 모두 바다에서 꺼내 놓아야 합니다.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60대 해녀 두 사람이 하기엔 버거운 일. 앞서 말한 대로 이럴 때 성열 씨가 큰 도움이 됩니다. 누나들의 일엔 몸을 사리지 않는 성열 씨니까요. 지난 나흘 동안 잡은 것들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못 잡았다고 속상했었는데
이렇게 또 모아놓고 보니 제법 됩니다. 문어는 문어대로, 소라는 크기대로 배를 기다리며 정리를 미리 해둡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사수도 앞바다. 그 푸른 바다에서 건져낸 이것들은 이제 곧 자연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국 곳곳으로 팔려나갈 겁니다. 똑같이 귀엽구나. 미역을 따 우리가 소라를 딸까. 이 설탕도 없어서 큰일 났다 이제. 물속에 있을 땐 모르지만 밖으로 나오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럴 때 간절한 게 달달한 커피 한 잔. 아이고. 몸이 노곤해지며 피곤이 몰려오는 것도 이때입니다. 얼른 한잔 하고 하셔. 춘기. 바위에 걸터 앉아 같이 먹는 커피 한 잔. 아, 맛있다. 이 맛에 혼자가 아니라 셋이 다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 한평생을 여기에 매달려 왔습니다. 어렸을 때 니나 우리 막내 셋째가 뭐라는 줄 아냐? 엄마는 나 학교 다닐 때 한 번이나 학교에 와봤어? 세상대를 한 번도 안 가봤어. 졸업식 할 때도 안 오고? 졸업식도 안 가봤어. 학교 올라가서도 안 가봤어. 아빠 까보치가 없어. 여기 한 번씩 갔다 오면 애가 푹 잘 물고 여기 한 번 갔다 오면 푹 잘 물고 어디 갔다 오면 저렴해 물고 그러고 살았어. 여기 왔다 갔다. 그 얘기하면은 가슴 아파 애들한테 못 해줘. 울라네. 어쩌고? 애기도 나 생각이 울어. 뭐 남자가 운대. 어쩌고? 우리도 눈물 안 나오는데 뭐 머시마가 운대. 그나 아까갖고 눈물을 흘리나. 다 너희들을 위해서였다는 별명은 접어두겠습니다. 부모란 원래 못해준 것만 가슴에 품는 법이지요. 우리 금식이 아줌마도 작년에 안 다닌다고 했는데 우리가 막 하자 해갖고 한 거야. 어떻게 또 남자여 또 둘이 올 수는 없고. 봐봐 지금 이 흰모도 옷 쓰고 이거 들어놓여 있는 거 봐봐. 어지간 할머니를 데리고 다니겠어 지금. 작년에 안 한다 했어. 안 한다 했는데. 일을 못하겠어. 그런 거 벗어나고 살을 수 있게 조금 쉬어가면서 살아. The road is long with a many a 지금 돌아보면 참 어찌 살았나 싶습니다. 다시 그리 살라 하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질 세월. 이 섬만은 그 속을 알 겁니다. 섬 안에 있을 땐 사람들이 있는 취자도가 그립더니 떠나올 땐 소중한 걸 두고 온 듯 또 허전합니다. 그 섬에 마음을 두고 온 게지요. 새벽 조업을 나갔다 들어오는 뱃소리가 취자항의 아침을 깨웁니다. 요즘엔 삼치가 제철. 배마다 어른 팔뚝보다 더 굵은 고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메 징그레래. 섬 사람들은 자기가 잡은 것이라도 좋은 건 직접 먹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건 육지에 나가 있는 자식, 친지들을 위한 겁니다. 친척집 애들 보내려고 이제 갖고 오는 손질해가지고 도망 내서
그래갖고 보냈어요. 물질을 다녀오고 나면 더 바쁩니다. 차라리 물속을 헤집고 다닐 때가 편하죠. 잡아온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챙기는 데는 잔손이 더 많이 갑니다. 이렇게 집에 오면 할 일이 많아. 집에 가도 아무도 없네요. 누가 있어? 나 혼자 있지. 아내와 아들들은 공부를 위해 제주도로 나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한 지 20년째입니다. 사실 혼자 사는 데는 이골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어머니와 성열 씨를 남겨두고 섬을 떠났고 17에 어머니마저 여의었습니다. 제사 때 쓰려고. 제사 때요? 누구 제사요? 어머니 제사 때. 외삼촌 내외가 자식처럼 챙겨주었지만 그래도 가슴에 사무친 외로움은 어쩌지 못합니다. 엄마 영향이 컸다고 봐야지. 해녀 일할 때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 마음 답답하잖아. 의지할 것도 없고 어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바다에 여름이니까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바다 고기들 노는 거 보고 그런 게 너무 좋으니까 하루 가봐 이틀 가봐 이렇게 계속 2, 3일 댕겨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참 악착같이도 살았습니다. 잡아온 소라도 딴 해녀들은 그대로 넘기면 그만인데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성열 씨는 삶아서 일일이 깝니다. 뭐든 내가 열심히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뼈에 사무치게 배웠습니다. 웬 할머니가 기척도 없이 다짜고짜 일을 합니다. 남의 집에서 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남의 집에서 뭐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도와주래. 혼자 이렇게 할게 안 슬퍼갖고 도와준 거예요. 봉사활동 갔다 오면 이렇게 와서 같이 동미주고 심심하면 또 오락하면 또 오고 또 그래 하지. 혼자 사는 성열 씨 집은 동네 할머니들의 사랑방입니다. 특히 오늘같이 물질을 다녀온 날이면 하나 둘 할머니들이 모여듭니다.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한 건 사수도에서 잡아온 것들로 만든 물회.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살림꾼이 다 됐습니다. 식초 내가 집에서 만들어 놓은 거 바로 시켜. 맛의 비결은 없습니다. 그저 신선한 재료를 아끼지 않고 듬뿍듬뿍 쓰는 것 외엔 말이죠. 이 공부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남으면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공부를 조금만 해서 먹어야 돼. 물회 하나 만들고 다시 나가보니 아또 양순씨 안녕. 어라 우렁각시처럼 일해주고 있는 할머니가 그새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역시 당연한 듯 성열 씨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내길 수십 년 성열 씨가 살아온 매력을 속속들이 아는 분들입니다. 안쓰럽죠. 제주 가면 각시도 있고 하지만은 좋은 아들네도 서이나 있지만은 여기서는 돈 벌란 게 무리지 가고 못 오고 아니 어저께 안 가진데 나도 수족 삶는데 이번엔 돼지고기 양념 볶음입니다. 있는 재료로 뚝딱뚝딱 잘도 만들어냅니다. 자, 이번엔 바지락찌개. 혼자 사는 성열 씨의 손이 이처럼 커진 건 이웃 할머니들 덕분입니다.
어디 갔다 왔을 때 안 오시잖아? 저 어머니들한테 안 오시면 전화해갖고 내가 농담을 장난하려고 이혼하다니까요? 이혼해요? 그러면 또 와. 남자 혼자 차려낸 상이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의 진수성찬입니다. 엄마. 들고지 말고 혼자 집을 가버래. 엄마는 좀 먹으시면 없을 땐 찾고 물질 다녀오면 부르고 이웃 할머니들을 그처럼 좋아하는 건 어쩌면 이 엄마라는 말을 불러보고 싶어서였을까요? 전복도 들고. 네, 막된 역대 있게 드셔. 이래도 묵고 가고 저래도 묵고 간 게 막된 역대 있게 이렇게. 맛있게 있네. 나 간도포도 안 했어. 맛있다. 요리를 근본 잘해. 근본. 맛있게도 하고 요리도 잘하고. 부르면 못 이기는 적 찾아오지만 이웃 할머니들도 사실은 혼자 산 지 오래. 그렇게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온 겁니다. 비가 온다는 핑계로 할머니는 여기서 자고 갈 생각입니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오늘 같은 밤 이런 모습으로 함께였을 테지요. 파도에 배가 묶이고 출항 금지가 떨어졌습니다. 고깃배를 타고 남편과 함께 바다로 나가려던 금실 아주머니 역시 꼼짝없이 집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런 날 아내가 집에 있으니 안심입니다. 처음 삼수할 때는 이제 좀 불안도 많이 하고, 근데 요즘은 하는 데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이제 옛날처럼 좀 없어지고 그래. 나이가 뭐 몸이 조금 할딱할딱하긴 하는데 그래도 가면 어디 가서 죽도록 일을 해봐야 뭐 5만 원 받은데 바다 쪽에 가면 잠시 잠깐 가서 5만 원 달고 10만 원 달고 돈 욕심이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가난한 어부와 해녀가 만나 살림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키웠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야 했고 어떻게든 먹고 사는 게 고민의 전부였던 시절. 그렇게 사진에서는 볼 수 없는 가족 한 명을 잃어야 했습니다. 여자아이 하나 낳는데 천당에 가버렸어. 첫째요? 예? 맨 처음 아, 나. 막내인데 그 아이는 물질 갔다 오다 놨어. 물질하는 엄마가 아니었다면 아이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그 대답이 무서워 이 질문은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이 앞에 서면서 방자 나갔고 거기서 배에서 얘기 났어. 근데 몇 개월인데 물질을 가졌어요? 여기 날 때까지 다녀. 여기 날 때까지. 임신하고도요? 네. 다 우리 애기들 다 그렇게 컸어. 안 힘드세요? 이게 임신하고 하면? 말? 그 힘들어도 어떻게 이제 그때 당시 먹고 살기가 형편이 좀 많으니까 그래도 해야 먹고 사는 게. 아이는 가슴에 묻고 그날의 아픔은 아이를 떠나보낸 바다에 묻었습니다. 다시 며칠 만에 사수도로 들어가는 길.
섬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세 사람을 기다려온 것만 같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지는 이 계절의 바다는 더욱 푸르러졌습니다. 익숙한 그 바다가 어서 오라고 세 사람을 반깁니다. 어쩔 땐 무섭고 어쩔 땐 몸서리치도록 싫었던 바다. 그래도 언제나 돌아갈 곳은 여기뿐이었습니다. 여기를 안 오면은 이제 얼마 이렇게 육지 갔다 내 집이 안 온 것 같은 그런 기분. 마음이 편해. 첫째는 모든 게 안 보이고. 바다는 또 어머니 품속 같으니까 뭐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한 만큼은 다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머금은 숨의 깊이만큼만 바다를 만납니다. 해녀의 삶은 바다와 무트로 나뉘고 세 사람의 삶의 파랄이 이 바다와 함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작은 무인도. 사수도가 대체 왜 좋으냐고 묻는다면 바로 그 바다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